우리나라처럼 이 공교육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가 학교 교실의 진화를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 이 알파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은 더군다나 이 MZ 세대와도 완벽하게 달라져 있다. 이런 이제 전문가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MZ 세대를 살았을지언정 알파 세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교육의 도구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인문철학왕이라는 초등 첫 인문철학왕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이 뭉치에서 이 토론왕, 사회과학 토론왕, 수학왕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어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컨셉이 연결되어 온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철학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 어린이 인문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한 6세 후반 7살부터 일상생활에서 이제 선과 악과 연결된 확장된 세계관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눈높이로 만들어진 인문철학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는, 특히 뭉치 시리즈의 컨셉은요, 다른 지식정보 도서와 다른 차별성이 정형화된 지식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 회사에서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참 프리랜서 외부 강사로 일하다가 뭉치라는 출판사를 만나서 이 사회과학 토론왕을 검토하다가 정말 지금 이렇게 그 소속되어 일까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책의 컨셉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드를 앞서가 있는 컨셉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을 지식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아이한테 사고를 자극하고 질문을 주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는 사회과학 토론왕인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인문철학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문철학왕이 제가 이제 애정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처음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만든 책이어서 그 여러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런 생각거리와 그다음에 자신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래서 지식을 주는 장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보통 뭉치 시리즈는요 3가지 시그니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책을 다른 회사의 다른 전집을 선택하실 때도 선택 기준을 잘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주제, 얘네 회사가 사회과학 지식정보 도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가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슈적인 접근이거든요. 이슈. 사회과학이 수학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변별력과 그 다음에 지식을 이렇게 보통 책은 지식을 주죠.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책이 아이한테 막 질문하는 책 있어요? 동화책 한번 살펴보실래요? 동화책 스토리를 이렇게 주는 거지 아이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은.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사고를 자극해서 자기의 생각을 갖게 하는 동력, 자극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는 스토리텔링의 변별력, 굉장히 다채롭죠. 이 회사의 스토리텔링은 전집인데 40권이 마치 단행본 40권 모아놓은 듯한 차별성과 변별력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 주제의 질문 스토리텔링의 변별력을 좀 보시면 이 뭉치철학왕의 활용법도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뭉치 인문철학왕의 첫 번째 변별력에서 이제 주제를 보시면요. 이 제목과 제목 위에 그 목적,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목적의 키워드가 딱 올라와 있어요. 이 표지를 보시면. 그래서 제목도 보셔야 되지만 여기 보면 나, 뭐 마음, 꿈, 친구, 돈, 뭐 이렇게 키워드를 보세요. 이 주제에 따른 제목을 아이들한테 흡입력 있게 좀 유인하는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 제목에서는. 그런데 이 주제를 보시면요. 철학에서 다뤄야 되는 전통적인 주제도 있지만 최근 트렌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성형수술이라든지 키가 커야 인기가 있는 듯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러한 뭐 가족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사회가 변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이 믹싱돼 있어요. 이 철학왕은. 그래서 이 주제는, 철학왕의 주제는 그 주제를 보셔야 돼요. 인문 철학적 사고로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아이로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는 게 주제인데, 이 주제의 변별력, 제가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를 조금 구분해 보시면요. 이 체크해 놓은 것들이 최근 이 디지털 혁명 시대로 돌입하면서 2000년대로 돌입하면서 정체성이 변화된 이슈들이에요. 예, 요즘에는 칭찬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그 외적 칭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과거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에는 외적 칭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성형을 좀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학교가 공부하러 국영수 사과 때문에 가는 시대가 아닌 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새로운 소재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책에는.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을 왜 넣었는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뭉치 시리즈에서 사회과학 이어도 또 철학 이어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대로 수용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뭉치 철학학이나 뭉치 시리즈를 갖고 계신 분들 활용 팁을 드리면요. 이 표지의 질문으로부터 읽어야 돼요. 그냥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다른 책들은 표지에 질문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 표지의 질문을 굉장히 고심해서 뽑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를 수용해요.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가지고 읽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생각이라는 한 것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가동되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읽어야지 이 책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러분도 엄마도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내용까지는 다 못 보시겠죠. 질문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리액션으로 가끔 한 번씩 툭툭 던져보세요. 그래, 너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이 더 생기고 더 즐겁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문 철학적 상황 속에서 이 철학적 사고로 자극을 주는 이 질문이죠. 예. 아이랑 같이 읽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책을요. 어떤 어머니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던데 이 문고판이고 100쪽 정도 가니까 양장본의 동화책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가 먼저 우리 아이는 아직 이런 책 못 읽어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딱 차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은 어휘 수준이지 글의 양이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책이 우리 아이한테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면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는 책은 아이보다 한두 단계 수준이 높은 게 좋아요. 귀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래서 7살이어도요. 초등학생이 읽는 책을 엄마가 읽어주면 다 이해해요. 근데 본인이 읽는 책은요. 한두 단계 낮은 책을 읽어야 돼요. 7, 8, 9세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식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7, 8, 9세예요. 그 아이의 발달 단계를 넘어서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 8, 9세가 책을 읽을 때는 본인이 읽을 때는 한두 단계 낮아야 독해와 그 독해를 넘어 행간 읽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높은 단계의 책을 주는 게 마치 이렇게 프라이드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한두 단계 높여가면 글자만 읽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가짜 독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또 독해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행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포된 의미 이해까지 가야 이 아이가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3학년 아이도요. 이 추상적 사고가 아직 완전히 발달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휘의 수준이 또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거를 읽을 때 반복해서 읽지 않는 한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정도는 이해하겠죠. 줄거리 읽는 게 독서인가요? 아니요. 그건 시작이에요. 줄거리 읽는 건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는 그 줄거리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독후감이에요. 그러니까 독후감을 애들이 자꾸 줄거리만 쓰는 게 더 깊은 이해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읽는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엄마들도 책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그냥 사주기만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자, 이 뭉치 시리즈는 사회과학 토론왕도 철학이에요. 사회과학 토론왕도.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과학도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쓰이는가의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 지식의 본질을 보게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는 책이 사회토론왕, 과학토론왕이기 때문에 사회과학도 철학적으로 접근돼 있어요. 이 사회과학 토론왕이. 이게 주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제만 봐도.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사회과학도 과거에는 뭐 산소, 염기, 그 다음에 혼합물, 자석 이렇게 지식적으로 접근해요. 과거에는 지식 정보도서 전과식으로 스토리텔링하여 풀어낸 책들 있어요. 그런 책들로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중요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식을 편집하고 창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지식에다 자기 생각과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슈를 가지고 이 지식을 어떻게 의식주에 사용되는지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는 게 토론왕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왕도 철학인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7세에서 8세 넘어가는 엄마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금 1, 2학년 엄마들, 또는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엄마들, 지금 이제 학기 초에 교과서를 좀 사보세요. 예. 그 학기 초 그 겨울방학 때는 큰 문고에 가면 교과서 싸잖아요. 1, 2,000원, 뭐 2, 3,000원, 요즘에는 좀 비싼가요? 뭐 4, 5,000원? 요즘에는 이제 검인정 교과서를 같이 사용하니까. 근데 목적은 그 커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사서 보셔도 교과서를 사서 한 번만 훑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의 지식을 주는데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어때? 대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교과서 안이. 네 느낌을 시로 써봐. 동화로 써봐. 글로 써보라는 거예요. 예, 말을 하면 뭐죠? 구술시험. 글로 쓰면 서술시험.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근거를 대라 그래요. 이건 논술시험. 이게 이제 서술, 논술, 구술의 차이점이죠. 대부분이 교과서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미션이 말해봐, 생각해봐, 느낌을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너의 생각은 뭐야?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봐. 다 이렇게 구조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서로 의논해봐. 이래요, 지금. 어떤 국어도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다 이렇게 교과서 분석하면 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는 이게 공부예요. 예, 정답을 찾아봐. 다음 중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게 공부가 아니라요. 예, 예. 세종대왕 한글을 발명한 왕은 누구? 이거 아니고요. 예, 예. 너의 생각을 쓰라는 거예요. 예,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바로 공부의 지식의 철학적 사고와 태도를 요구하는 거죠. 본질, 지식의 본질을 봐.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과 너의 정체성, 너의 세계관은 뭐니? 이게 바로 기업에서 보는 블라인드 면접, 구술 면접, 토론 면접. 그 아이가, 그 인재가 갖고 있는 철학적 사고와 태도, 3살 버릇 여든가, 기업에서 가르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거죠, 이거. 이게 공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철학이든 이 과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훈련이 필요한 세상이 돼버린 거라 엄마들이 아빠들이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과거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게 돼 있어요. 예,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 3번째 장점은 이 스토리텔링의 변별력을 한번 보세요. 전집이 보통 40권, 50권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지식정보다 이러면 생활창작 같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뭉치 시리즈는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집을 읽어도 지루함 또는 공통성보다는 변화됨, 그 속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부분이 좀 크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다양성을 보시면 생활 창작도 있지만 거기에 판타지가 결합되어 아이의 이제 상상력과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하도록 그러면서 그 상황을 즐기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들이 있고 전래명작 캐릭터를 따다 쓰거나 각색을 한 패러디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인간 세계를 펼쳐놓는 의인화 기법, 우화 기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철학강에는 위인전도 한 권이 들어가요. 에피소드를 또는 이렇게 구분하여 달락달락 시트콤처럼 꾸며낸 에피소드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다른 전집, 다른 타사의 전집보다 굉장히 변별력이, 다양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 작가이면서 미래학자인데요. 팩트는 지식을 얘기하죠.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가져다가 사용해야 된다. 스토리나 문맥으로 엮어낸다는 건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응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응용해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응용을 하죠? 지식을 달달달달 정답으로 외운 아이가 어떻게 창의성이 나와서 지식을 응용하죠? 불가능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읽어야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읽어야. 그러니까 그 팩트를 가져다가 버무려서 그 재료 삼아 버무려서 요리로 만들어낸 게 책이죠. 그걸 읽는 행위가 독서죠. 그래서 읽는 행위 자체가 지식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패러다임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 자체가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지식을 사용하는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야 흉내라도 내는 거고 이런 지식을 사용하는 건 흉내를 내는 거에서 나의 독창성으로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나의 독창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다양하다라는 건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일반 생활 창작에서 조금 벗어나서 판타지, 그다음에 전래 명작을 패러디, 그다음에 뭐 위인전, 뭐 이런 이제 좀 다양한 스토리텔링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스토리를 조금 원래 책은요 사실은 이 표지가 보이게 이렇게 널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지가 유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유인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책에 이렇게 꽂아 있는 것 자체가 환경인데, 그래서 단행 한두 권이 아니라 전집이 우리 집에 장착돼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를 책으로 유인하는 유인 그 동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환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표지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아이가 우리 집에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그 반경 내 우리 아이가 주 활동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활동 공간은 거실인데 방에만, 아이 방에는 잘 때만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책이 꽂아져 있으면 유인을 언제 할까요?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의 활동 반경에 책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활동 반경 속에서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이 이미지가, 시각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한 엄마라면, 지혜로운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엄마라면 전부 다 이렇게 꽂아놓을 수 없잖아요.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살짝 바꿔서 한두 권, 두세 권, 네다섯 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아이 눈에 띄게끔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릴 때는 중매를 잘 서야 돼요. 책하고. 내 역할 그거예요. 나 중매쟁이입니다. 책하고 중매를 선다는 거는요, 공부를 하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자꾸 좋은 중매를 서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와 흥미를 자꾸 중매를 서줘요. 자꾸. 네. 재미와 흥미를, 우리 아이가 안 봐요 이러고 끝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반성 좀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 아이에게 공부와 책과 중매를 잘 섰나? 나는 어떻게 했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본다고만 타박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환경을 주고 있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죠.